10년이라는 시간은 척박한 땅 위에 충성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기에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사라스는 안방의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 웅장한 집의 벽들이 그녀의 색깔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깨가 약간 굽은 여자가 비쳐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결코 원한 적 없으나 강요된 기대의 짐을 짊어진 탓이었습니다. 남편 아리스는 이 집을 명문가의 상징이자 성공의 궁전이라 불렀지만 사라스에게 이곳은 그저 전시용 유물처럼 방치된 말해서도 안 되고 심장 박동조차 허락되지 않는 박물관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루틴은 기계적인 시계 바늘 소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사라스는 커피를 준비하고 아리스의 셔츠를 다림질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흠잡을 데 없이 정돈했습니다. 아리스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에 열중할 뿐 10년이라는 세월을 자신의 완벽한 삶을 위해 바친 아내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종종 아리스는 사무실의 여직원들이나 동료들의 아내와 사라스를 비교하며 그녀의 효율성을 깎아내렸습니다. 아리스의 목소리는 무딘 칼날이 유리 표면을 긁는 것처럼 당장 죽이지는 않더라도 작고 쓰라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라스는 고개를 숙이고 눈 속에 불꽃을 감춘 채 마치 자신이 항의할 공간조차 없는 공기라도 된 듯 그 말들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리스의 대가족의 눈에 사라스는 그저 하층민의 삶에서 구원받은 행운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사 노동으로 거칠어진 사라스의 손을 보지 못했고 오직 그녀가 입은 드레스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밤중 화장실에서 삼켜야 했던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가족 행사 때 지어 보였던 옅은 미소만을 기억했습니다. 사라스는 자신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지은 기대라는 미로에 갇혔음을 깨달았습니다. 봉사하기를 멈추고 고개 숙이기를 그만두며 아리스의 욕망을 위한 하인 노릇을 중단한다면 자신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사라스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타인의 그림자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긴장은 어느 화요일 오후 아리스가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를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창고를 청소하느라 옷을 갈아입을 틈조차 없었던 사라스에게 아리스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어떻게 그런 예에 없는 아내를 얻었는지에 대한 조롱 섞인 농담을 내뱉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에 반사된 남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라스는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무거운 은색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쟁반 때문이 아니라 온 신경을 타고 흐르는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은 쟁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존재, 단지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자아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수리를 내리치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라스는 잘못된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아리스가 자신을 봐주길 바라며 더 순종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민첩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족시킬 만큼의 봉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물감을 잘못된 캔버스에 쏟아부은 예술가였고 그 캔버스는 그녀의 색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세요. 아리스는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며 가정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식으로 떠들었습니다. 사라스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아리스가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쟁반을 꽤 큰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며 성공의 정점에 취해 있던 아리스의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자들은 사라스 쪽을 돌아보며 사과나 당혹스러운 표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평온한 얼굴,
타인의 기대를 짊어질 의무가 없음을 깨달은 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나고 집이 다시 짓눌리는 듯한 고요 속으로 돌아왔을 때 사라스는 방으로 들어가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굽은 여자가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종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타인이 붙여놓은 쓸모없는 아내라는 라벨에 의해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라벨들을 하나씩 떼어내자 그 이면에서 그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리스의 증오가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스는 10년 동안 수집해온 비밀 기록들을 보관해 두었던 책상 속 숨겨진 서랍을 열었습니다. 모든 거래, 아리스의 사업적 거짓말들, 그가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준비해둔 생존 전략으로 보관해왔던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읽어보니 그 서류들은 헌신의 기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몰락의 리스트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에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명료한 자각만이 남았습니다.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세상의 이치를 똑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라스는 창가로 걸어가 멀리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리스가 쌓아 올린 침묵의 기둥이 갑자기 뽑혔을 때 그가 얼마나 나약하게 무너질지 상상했습니다. 아리스는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라스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고 평소보다 훨씬 신선한 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만 주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정리하고 더 이상 쫓겨난 아내가 아닌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단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회전하며 새로운 서사를 형성했습니다. 과거 아리스의 모든 행동은 이제 수명이 다한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사라스는 창문을 닫고 방의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의 배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불길 속에서 여러 번 단련된 금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서질 금속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을 끊어버릴 준비가 된 강철이었습니다. 10년의 봉사는 끝났고 앞으로 펼쳐질 챕터는 더 이상 아리스의 손이 아닌 실패의 재 속에서 일어난 그녀의 결의로 쓰일 것입니다. 그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고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차가운 회색빛과 함께 새벽이 밝아왔고 평소 아리스의 미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정성껏 치장하던 화장대 위로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거울은 더 이상 굴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사라스는 자신의 눈을 응시하며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미련을 찾아보았지만 오직 평온하면서도 치명적인 깊은 바다 같은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타인의 빛을 지탱하는 그림자였지만 오늘 그녀는 스스로를 위한 태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리스는 옆방에서 여전히 게사떨어져 있었고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폭풍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코를 골고루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정적은 더 이상 억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사라스는 그동안 아리스의 오만함의 중심지였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열쇠를 찾았던 잠긴 서랍 속에서 그녀는 큐레이터 같은 정밀함으로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의 평판을 파멸로 이끄는 지도였습니다. 사라스는 10년간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을 눈물로 갚을 수 없으며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갚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던 자산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가 사라스는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라며 무시했던 자산들이었습니다. 사라스는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지능으로 일궈낸 성과를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세요. 아리스는 아침을 먹으며 평소와 다르게 평온하게 차를 마시는 사라스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아리스의 시중을 들고 넥타이를 정돈하며 하루 일정을 묻느라 바빴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라스가 그를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헌신이나 두려움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리스는 불편함을 느꼈고 방 안의 에너지가 이상하게 변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꼬는 말을 던졌지만 사라스는 냉장고에서 갓 꺼낸 강철처럼 차가운 짧은 대답만을 돌려주었습니다. 사라스는 더 이상 기분을 맞춰주거나 좋은 청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종의 가면을 벗어 던진 그녀의 이면에서 아리스는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낯선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 평온함은 매우 날카로운 경계심의 형태였습니다. 이제 사라스는 아리스의 모든 움직임을 해부하고 항상 자신을 무시하던 그 남자의 사고방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리스가 언제 화를 낼지, 언제 조종하려 할지, 언제 실수를 한 뒤 다시 애원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스는 아리스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리스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아리스가 정신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마다 사라스는 그것을 포착해 무력화하고 자신의 용기를 위한 연료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말들이 마음속에 스며들게 두지 않았습니다. 말들이 튕겨나가 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조용한 체스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아리스는 지원금을 끊겠다거나 대중 앞에서 사라스를 망신주겠다고 위협하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의 모든 위협은 혼란스러운 옅은 미소로 응수당할 뿐이었습니다. 사라스는 그 남자에 대한 감정적 거리를 두었습니다. 인정이 필요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아리스는 핵심 사업들이 흔들리자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내렸던 모든 중요한 결정이 사실은 사라스가 제시한 미묘한 조언의 결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거만했던 아리스는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혔습니다. 사라스는 숨막히는 집의 벽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가 경쟁자라거나 무시했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밀 비상금을 사용하여 더 견고한 사업 기반을 닦을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사라스는 그동안 무시당했던 연약한 여자의 모습 이면에는 전략적이고 무자비한 사상가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이 아리스가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존재는 고통 속에서 탄생한 힘에 대한 실제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집안의 긴장은 아리스가 사라스가 재정적 측면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아리스는 통제권을 다시 뺏으려 했지만 사라스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아리스는 감정을 이용해 사라스를 조종하려 했지만 사라스는 이제 차가운 돌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정이나 값싼 용서는 없었습니다. 아리스는 사라스를 아내가 아닌 동등한, 아니 훨씬 위험한 상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포식자라 생각했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이 10년 동안 무시했던 존재에 의해 조용히 감시당하는 사냥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라스는 종종 뒷마당 테라스에 앉아 맑은 정신으로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독성 관계 속에 머물 수 있었는지 생각했고 자신의 충성이 사실은 자신에 대한 배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매번 뛰는 심장 박동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건설하는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는 잘못 건설된 건물을 허물고 더 웅장하고 견고한 탑을 쌓으려는 건축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리스나 대가족이 무엇을 생각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그녀의 귓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배경음일 뿐이었습니다.
사라스의 새로운 정체성은 완벽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침착하고 똑똑하며 정신적으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들릴 수 있는 수준의 자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엉망이 되어 방향을 잃은 아리스는 애원부터 협박까지 온갖 방법으로 사라스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사라스는 이미 완전히 면역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아리스의 어떤 말도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없었고 어떤 행동도 그녀의 세상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힘든 내면의 싸움에서 이겼고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빛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외된 여자가 아닌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박수가 필요 없는 승자로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맞추어 변해갔습니다. 아리스의 몰락은 큰 소리나 대중 속의 극적인 고함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몰락은 낡은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처럼 서서히, 소리 없이, 하지만 체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라스는 아주 안전한 거리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리스에게 완전히 낯선 존재로 변모했고 그 남자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을 해부할 수 있는 날카로운 정신적 예리함을 가진 차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믿었던 아리스는 이제 자신이 쥐었던 카드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거짓 성공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금융적, 도덕적 부패를 감출 방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사라스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아리스는 현미경 아래에서 해부를 기다리는 곤충처럼 작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라스가 가진 현재의 정신적 힘은 형식적인 교육이나 그녀가 모은 부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10년이라는 헛된 봉사의 시간,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 그리고 아리스의 무관심으로 세상이 강제로 무너질 때 자신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 고심했던 밤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애정을 갈구하던 단계를 지나 인정을 요구하던 단계를 거쳐 이제는 오직 솔직한 진실만을 원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리스가 후회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의 후회는 사라진 10년의 세월을 되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스는 과거와 화해했고 그 평온함은 두려움 없이 미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아리스는 한때 자신의 이름을 칭송하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모두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모든 상황이 절정에 달하기 훨씬 전부터 사라스와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사라스는 그 파트너들과 신뢰의 기반을 다졌고 그동안 아리스가 숨겨왔던 현실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스를 아리스가 암묵적으로만 인정했던 지능적이고 전략적이며 정직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아리스가 다시 사업을 하려 할 때 한때 활짝 열려있던 문들이 굳게 닫혀있고 사라스만이 가진 열쇠로 잠겨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이제 아내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의 권위까지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리스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집의 정적 속에서 그는 종종 사라스가 자신의 세상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자가 중요한 문서를 읽고 전화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은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아리스는 다가와 사라스의 손을 잡으려 하거나 달콤한 약속으로 가득 찬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가 다가올 때마다 사라스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함이나 희망이 담겨있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리스에게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공허함을 반사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사라스가 그 불꽃을 쓰디쓰지만 명확한 자각으로 꺼버렸기에 붙잡을 수 있는 사랑의 잔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세요. 사라스는 완전히 다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리스가 원하는 곳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체스 말이었다면 이제는 보드 위의 모든 수를 통제하는 체스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럽게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우 차가운 정직함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아리스가 자산 관리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사라스는 법적, 재정적으로 아리스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아리스는 사라스가 정한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매우 거만하고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그가 쓸모없다고 무시했던 여자가 내리는 결정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아리스는 이제 소외된 쪽이 된 스라림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사라스는 현재 자신의 성공이 무차별적인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거친 말이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고 감정이 폭발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울 정도의 차분함으로 행동하며 인간의 가치는 부나 권력이 아니라 고통으로 단련된 성품의 힘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아리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라스는 압박에 쉽게 굴하지 않는 강철이 되었고 그녀의 결의를 흔들려는 아리스의 모든 시도는 사라스가 지금 얼마나 강한지만을 재확인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아리스의 이기적인 목소리에 묻혔던 그녀의 목소리를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리스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매 순간이 무겁게 느껴지는 아리스에게는 조용한 대기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라스는 더 이상 아리스의 사소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남자의 욕망을 위한 하인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동안 사라스가 제공했던 지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가 애원할 때 사라스는 마치 천천히 파괴되어가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더 깊은 침묵으로만 답했습니다. 아리스를 위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화 속 명대사나 영감을 주는 인용구는 이제 없었습니다. 사라스는 더 이상 달콤한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기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이란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력해진 아리스를 바라볼 때 그녀는 동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삶이라 여겼던 지옥 같은 고리에서 벗어날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라스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집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 의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영혼을 위한 건축가가 되었고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기초를 더 이상 누구도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스는 마지막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거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 구석구석에 저장된 모든 쓰라린 기억을 뒤로하고 아리스의 아내라는 이름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었고 충분한 자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내면의 평화를 가졌습니다. 아리스는 사라스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겠지만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도망자가 아닌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떠납니다. 떠나는 날, 사라스는 문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아리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없었고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아주 늙고 나약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라스는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쫓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믿는 대로 맞춰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당히 서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돌아서서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닫아 과거의 모든 것을 안에 가두었고 밝은 날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을 향해 가장 깊은 파멸 속에서도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들리는 사라스의 발걸음 소리는 방금 자신의 리듬을 되찾은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거실에 앉아있던 아리스는 감히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내의 뒷모습을 본다면 자신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독립을 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사라스는 그림자 속에서 살며 아리스의 자아를 위한 말 없는 청취자가 되었지만 오늘 그 침묵은 절대적인 선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쫓지 않았습니다. 아리스로부터의 인정을 쫓지도, 한때 자신을 자주 비웃던 대가족의 유효성을 쫓지도, 사실은 황량한 삶의 사막 속 신기루에 불과했던 애정의 잔재를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협적이라 생각했던 외부 세계는 이제 그녀가 원하는 색으로 칠하기를 기다리는 캔버스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도시의 번잡함은 더 이상 그녀를 집어삼킬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스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으며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다르게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바람이 세상의 위험을 경고하는 차가운 돌풍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아리스가 남자 없이는 여자는 폭풍 속에서 자초될 키 없는 배와 같다고 항상 말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라스는 그 이야기에 속았던 자신의 옛 순진함을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수년 동안 아리스가 자신이 무력한 승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자신의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리스가 엉망진창인 상태로 방치하고 떠난 사업의 성공 뒤에 숨겨진 전략을 설계한 두뇌였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세요. 사라스는 떠나기로 결정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해둔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소박했지만 모든 구석구석은 그녀의 새로운 정신적 성숙함을 반영하는 정밀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독립적인 여자로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내면을 지배하던 아리스의 목소리도 없었고 타인의 평가라는 두려움을 충족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멀리 반딧불이처럼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고요했고 명료했으며 날카로웠습니다. 그 남자의 치졸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탐욕의 씨앗을 심었다면 파멸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한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포함해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날 밤의 정적 속에서 사라스는 자신의 변화가 사악하거나 복수심에 찬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각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값비싼 것입니다. 10년의 청춘, 반복된 마음의 파멸, 그리고 절망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굳건함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플롯을 짜는 소설가처럼 자신을 해부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약했지만 상황에 의해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힘을 찾도록 강요받았던 캐릭터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서사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서술자였으며 아리스를 포함해 그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쓰는 펜을 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사라스는 과거에 간과했던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의 이름으로 묻어두어야 했던 관심사들을 다시 추구했습니다. 그녀를 순종적인 아내가 아닌 비전을 가진 전문가로 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리스가 옛 친구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를 찾으려 했을 때 사라스는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아리스의 영향력으로부터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손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리스에게 사라스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고 결코 다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너무 늦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음을 깨달았고 그 상실감은 이제 그를 계속 괴롭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사라스는 더 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짊어져야 할 짐으로 보지 않고 캐릭터를 단련시킨 배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정신적 훈련이었음을 배웠습니다.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을 품는 것은 과거에 계속 묶여있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한때 그렇게 약했던 자신을 용서했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의 주인, 행동의 주인, 그리고 운명의 주인입니다. 세상은 이제 그녀의 기준에 맞추어 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불공평한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기억 속에서 아리스의 얼굴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색이 바랜 옛사진을 보는 것처럼 찰나일 뿐입니다. 그 기억에는 더 이상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라스는 차갑지만 자비로운 객관성으로 과거를 볼 수 있는 평온함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으며 아리스는 그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악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역할이 끝난 후 사라스는 더 이상 그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대는 정리되었고 그녀는 훨씬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역할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자각 있는 영혼 속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새 사무실에서 사라스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자신감 가득한 눈빛으로 높은 빌딩 밖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지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녀의 사고의 날카로움 때문에 그녀를 존경합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존재이며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라스는 그들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의 최고의 버전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낭비된 10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로 보상받았습니다. 폭풍을 겪었고 이제 비 온 뒤의 평온함을 즐깁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닥치든 맞설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당신이 몇 번 쓰러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을 더 이상 쉽게 부서지지 않게 만드는 배움을 가지고 얼마나 굳세게 다시 일어섰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라스는 그 철학에 실제하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흐름을 따르기만 하던 존재에서 그 흐름을 직접 써내려가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은 자각과 목적이 가득합니다. 더 이상 의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행복할 권리, 성공할 권리, 그리고 남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될 권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지구 위를 걷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상황에 의해 패배했던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사라스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옅은 미소와 함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아리스는 여전히 자신의 후회 속에 갇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라스의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그 미로 밖으로 나왔고 다시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고 우아한 차에 올라타 그날 밤 아름답게 빛나는 도시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쫓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은 사람과 함께 걷는 법을 찾은 사람들은 항상 서로의 길을 발견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녀의 발걸음에 맞추어 움직였고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해방감을 주는 현실입니다. 사라스는 가장 진실한 집인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왔습니다.